2022년 전산회계 운영사 2급 실기시험 제5회 모의 문제 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251페이지 제5회 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렇죠.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자, 데이터 다운로드는 LGU 플러스 웹하드 사이트로 접속하신 후 전산회계 운용사 2급 데이터 파일을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받으시고 열려있는 모든 프로그램 다 닫으신 후 더블 클릭을 하시면 New S 플러스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자동 로그인 됩니다. 자, 그 중에 제5회 미래전자 주식회사로 로그인 하신 후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5회 문제는 재무회계 파트의 문제가 총 5문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원가회계 파트의 문제가 1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재무회계입니다. 미래전자 주식회사의 거래 자료를 확인하신 후 회계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첫 번째에서 제시되는 문제는 2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일반 거래처나 또는 금융거래처, 어떤 거래처 등록하는 문제, 품목 등록, 여러 가지의 기준 정보를 입력하는 문제가 2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거래처 등록, 그리고 품목 등록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에 일반 거래처, 매입 거래처와 매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자, 범호전자 주식회사와 두선유통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회사가 제5회 미래전자로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신 후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회계 탭에 기초정보관리 거래처 등록입니다. 일반 탭에서 04001 범호전자 가로 주식회사 가로 닫고 엔터. 자, 사업자 등록번호는 번호만 치겠습니다. 21281 35421 하고 엔터. 이문호 지금 보시면 매입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구분을 매입처, 그래서 2번 선택하겠습니다. 사용 여부는 반드시 동그라미. 아이고, 여기 오타 났네요. 네, 여기서 그냥 고쳐도 돼요. 이문호, 오타 안 나도록 조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업태는 제조, 엔터. 전자, 부품. 왜 마우스를 안 움직이고 엔터를 쳤을까? 네, 마우스를 움직이면 지금 이렇게 품자에 깜빡깜빡 거렸었죠? 얘가 휘리릭 하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엔터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열어서 확인 꼭 하세요. 오타만 안 내도록 하시면 맞게 됩니다. 자, 두 번째. 04002 두산유통 가로 주식회사 가로 닫고 409811234 심광민. 이번에는 매출처네요. 1번 선택하겠습니다. 자, 업태 쪽으로 오셔서 도소매 전자 제품 이렇게 입력하시면 올바르게만 입력하시면 점수를 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 자, 품목 등록 문제가 되겠네요. 품목 등록은 회계 탭에 없고 물류관리 탭에 있습니다. 자, 물류관리 모듈 품목 등록입니다. 클릭. 상품 5004 전자레인지
엔터. 26이 X로 되어 있으니까 영문자, 소문자 X로 칠게요. 452 또는 대문자로 칠까요? 대문자로 한번 쳐볼까요? 대문자가 좋겠네요. 자, 대문자로 고치겠습니다. 소문자로 치셔도 관계없어요. 얘는 X만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395. 자, 이렇게 해서 262 곱하기 452 곱하기 395. 이번에는 기준 단위를 넣을 건데 이 기준 단위는 5번부터 8번, 즉 입고 단위부터 재고 단위까지 몽땅 다 넣으셔야 됩니다. 자, 대문자 2A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얘를 복사해서 갖다 붙여넣기 할게요. 여러분은 직접 치셔도 됩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5번만 입력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준 단위이기 때문에 5번부터 8번까지 몽땅 다 채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고 환산 단위는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입고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지금 똑같이 2A잖아요. 그래서 1이라는 환산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놓치지 않고 입력하시면 뭐 이렇게 기준 정보 등록하는 문제는 쉽게 점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타만 안 나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다라는 건데 총 4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즉, 4문항이라고 얘기하죠. 문제는 1번 문제, 2번 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4문항인데 4문항 중에 재고자산과 관련된, 즉 상품과 관련된 거래는 반드시 입고 입력과 출고 입력, 물류관리 모듈에서 입력을 하고 전표 추가한 후 전송하신 후 메인 매출 전표에 오셔서 완성을 하시면 되고요. 재고자산과 관련 없는, 즉 상품과 관련 없는 문제는 직접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채권, 채무, 금융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각 문항별 1개의 전표로 입력한다. 즉, 메인 매출 전표 따로, 일반 전표 따로 이렇게 입력하지 말고 그냥 메인 매출 전표에 완성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10월 13일 상품을 매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자, 전자에 체크해 놓으시고요. 대금은 약속어음, 어음번호 가나에 2112-9044. 만기는 2023년 3월 13일, 지급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약속어음을 받다. 회수한 거죠. 그래서 받을 어음이 되겠습니다. 자, 누구한테 팔았냐 보니까 우리전자에다 팔았고요. 냉장고와 세탁기를 팔았는데 몽땅 다 뭐예요? 어음이죠. 어음.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출고 입력. 네, 맞습니다. 출고 입력에서 입력하신 후 전표 추가 전송하신 후 메인 매출 전표에 오셔서 전자세금 계산서 체크하시고 어음은 자금 관리하셔야죠. 그래서 어음의 자금 관리는 F3이라는 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류 관리 모듈로 오세요. 전체 메뉴에 출고 입력입니다. 날짜는 10월 13일이요. 10월 13일. 자, 건별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과세죠. 그래서 21 건별 과세. 거래처는 우리전자. 수금 구분은 어음 받았죠. 그래서 혼합 가겠습니다. 상품 F2 또는 더블 클릭하세요. 냉장고 선택해 주시고 150개 180만원. 상품 하나 더 팔았습니다. 이번에는 세탁기 갑니다. 40개 70만원. 3억 2,780만원을 몽땅 다 뭘로 받았어요? 어음으로 받았죠? 그래서 어음란에 3억 2,780만원 기록해 주시면 외상란에 공란으로 됩니다. 자, 체크하신 후 반드시 전표 추가
그리고 전송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송이라고 이렇게 표시된 걸 보시고 나서 회계 모듈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넘어오겠습니다. 10월 13일로 오시고요. 조금 전에 문제를 풀 때 우리 전자에다 체크해놨었죠? 자, 그거는 여기 표시하기 위해서요. 전자세금란에 전자 입력 1번 입력합니다. 자, 1번 입력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왔다. 발급해줬다. 매출이니까 해준 거죠. 그래서 발급한 거를 표시해줬습니다. 이번에는 받으러옴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으러옴 적요란에서 F3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금관리 창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F3키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음 종류에 오시면 이렇게 약속어음이 있고 전자어음이 있고 당자 가계수표가 있습니다. 전자어음은 숫자로만 20자리로 되어 있는 게 전자어음. 그리고 지금처럼 가, 나의, 211, 9044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약속어음입니다. 그래서 일반 약속어음 선택해 주시고 어음 번호 치겠습니다. 가, 나의, 2112, 9044 거래처 우리전자가 직접 발급을 해줬기 때문에 자수예요. 발행일은 10월 13일이고요. 만기일은 2023년 03월 13일입니다. 지급은행은 국민은행이에요. 자, F2 눌러서 국민은행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실 때 어음 종류 잘 체크하시고요. 어음 번호 넣으시고 발급 발행일은 거래일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고요. 만기일을 꼭 수정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닫기. 그러면 어음의 번호와 지금 어음 현재 상태, 만기일이 돌출되면서 이렇게 빨갛게 자금 관리하고 있구나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하셨으면 이번 문제는 다 푸신 게 됩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10월 16일 상품을 매입하고 이번에는 매입했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체크해 놓으시고요. 대금은 전자어음, 어음번호, 만기일, 지급은행,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으니까 무슨 어음? 지급어음이 되겠죠? 자, 지급어음. 전자어음을 판매 등록하여 사용하라 라는 거예요. 어음 등록까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로부터 사왔냐? 가람기기 주식회사로부터 사왔네요. 사온 거는 세탁기와 전자레인지를 사갖고 왔습니다. 자,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그렇죠. 입고 입력을 통해서 재고자산 수불부까지 반영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전표추가 전송. 자, 그러면 물류관리 모듈로 오셔야 되겠죠. 자, 물류관리로 오세요. 물류관리에 입고 입력. 날짜는 10월 16일. 네, 건별로 했으니까 건별 과세. 거래처는 가람기기. 지급 구분은 어음 발행했죠. 그래서 혼합. 상품 F2 또는 더블 클릭하신 후 세탁기 갑니다. 수량은 40개. 50만원. 자, 상품. 이번에는 전자레인지. 40개. 12만원. 어음란에 2,728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넣고 나서 오 체크하고 전표 추가, 전송. 자, 전송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신 후 회계 모듈로 오세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10월 16일. 그런데 왜 위에 있는 탭을 안 건드리고 이렇게 모듈로 가느냐? 교육용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에러가
발생될 수 있어요. 왜? 모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열으실 때 반드시 자기 모듈에 자기 메뉴를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계 모듈로 열은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해 주세요. 자, 날짜는 10월 16일. 자, 가람기기로부터 넘어온 게 보이고요. 자, 전자 체크해야죠. 1번. 이번에는 어음을 발행해야 되는데 한매를 등록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F3을 누르기 전에 어음 등록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단에 있는 어음 등록 키를 눌러서 날짜는 2022년 10월 16일이고요. 어음 종류는 전자입니다. 4번 전자 선택해 주시고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당좌예금입니다. 자, 우리은행 당좌예금 시작 번호는 여기부터 치셔도 되고요. 두 번째 칸부터 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부터 치겠습니다. 020, 2022, 1016, 20, 23, 02, 165 그리고 매수는 한매 등록 어음을 계속적으로 등록하겠다 그러면 얘 누르시면 되고요. 이걸로 끝내겠다 그럼 아니요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니요 할게요. 지급어음란에서 F3키를 눌러서 발행에 되어 있죠. 자, 여기를 더블 클릭 또는 F2 눌러보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한 전자어음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전자어음을 선택해 주시고 발행일은 10월 16일, 지급일은 즉 만기일입니다. 지급일이. 만기일이 2023년 02월 16일. 만기일 요거 만기일 수정하셔야 돼요. 다 입력하시고 만기일을 수정 안 해서 틀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020, 2022, 1016, 2023, 02, 165 이렇게 해서 어음 번호를 넣었습니다. 자, 닫기. 그러면 어음 번호와 지금 어음의 상태 그리고 만기일자가 돌출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급어음이라고 관리창이 떴어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번 문제도 완벽하게 하시게 됐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월 28일 주식회사 남부유통에게 상품 세탁기 4개를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발행해 주다. 자, 우리 회사가 남부유통에 팔았는데 260만 원이 들었네요. 그리고 날짜는 10월 28일, 카드는 삼성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전자세금 계산서하고는 전혀 상관없죠? 그래서 카괄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류관리로 오세요. 물류관리에 출고 입력 10월 28일로 오시고요. 건별이고요. 카드 결제했죠? 그래서 카과 건별 카과 그러면 신용거래처가 뜹니다. 삼성카드 걸어주시고요. 확인 거래처는 남부유통이었죠? 자, 남부유통 수금 구분은 카드 선택해 주세요. 자, 3번 카드 상품 세탁기입니다. 자, 4개를 판매했는데 4개 단가는 얼마인지 모르죠. 자, 계산기 열겠습니다. 자, 계산기 열어주시고 공급가액이 얼마였었어요? 260만원 260만원 나누기는 F입니다. 자, 4로 나누면 한 개당 65만원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65만원 이렇게 260만원 선택했고요. 카드란에 금액이 찍혔습니다. 되셨으면 체크하시고 전표 추가 전송 반드시 전송까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전송하시고 회계 모듈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10월 28일로 들어오시고요. 세금계산서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패스. 카드에 여기 미수금으로 돼 있죠. 이 미수금을 뭘로 바꿔야 돼요? 재고자산에, 즉 일반적인 상거래이므로, 그렇죠, 외상 매출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3번에 혼합.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혼합을 하셔서 여기 차변에 외상 매출금 넣으셔도 되고요. 얘를 2번으로 고치셔도 됩니다. 2번으로 외상 매출금 대신 남부 유통을 뭘로 바꿔요? 삼성카드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삼성카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이 회계 모듈에 환경 설정 가셔서 바꾸셔야 됩니다. 어디를 한번 볼까요? 환경 설정에 환경 설정 바꾸실 때는 모든 메뉴 닫으셔야 됩니다. 회계 원에 보시면 카드 채권, 이 미수금을 외상 매출금으로 바꾸시면 그대로 카드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하시기는 시간은 없으시니까 시험 보실 때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외상으로 놓으시고 여기를 카드로 놓는다. 요것만 좀 조심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10월 29일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고고애드에 홍보물을 제작하고 대금은 법인 신용카드로 결제하다. 자, 고고애드에 35만원, 부가가치세 35,000원 있네요. 자, 홍보물 제작했습니다. 매일 매출 전표 입력에 10월 29일로 오세요. 29일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그렇죠. 매입이죠. 매입에 카과 57번입니다. 57번 선택해 주시고 카드는 국민카드래요. 자, 국민카드 확인. 품명은 여기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입니다. 홍보물 제작. 그러면 광고 선전비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때 공급 가액을 우리 35만 원을 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합계 금액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38만 5천 원을 치시면 알아서 35만 원과 3만 5천 원이 분리가 됩니다. 만약에 얘를 입력을 했는데 잘못 쳤다. 그러면 이렇게 35만 원 치시면 돼요. 그리고 3만 5천 원. 맞게만 쳐놓으시면 됩니다. 거래처는 고고애드. 고고애드. 분계는 카드죠. 4번 카드 가겠습니다. 미지급금에 국민카드 이렇게 걸리셔야 됩니다. 자, 상품이 아니고 광고 선전비죠. 자, 광고 선전비로 수정해 주시고 800번대 광고 선전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에는 국민카드가 걸려야 되고 차변에는 광고 선전비가 이렇게 걸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일반 전표에 입력하는 문제니까 부가가치세와 관련 없는 거래를 입력합니다. 단, 채권, 채무 및 금융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한다. 네, 요거는 놓치지 말고 입력하시고요. 각 문항별 한 개의 전표 번호로 입력한다. 즉, 쪼개서 입력하지 말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일반 전표 입력을 하실 때도 차변, 대변으로 나눠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10월 17일 신축 중인 본사 사옥을 위한 장기 차입금 하나은행 이자 300만 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지급하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단, 본사 사업 완공일은 2024년 12월 31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이자를 냈는데 이 이자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된대요. 뭐를 짓기 위해서? 본사 사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죠? 본사 사옥에 짓고 있는데 이자 비용이 들은 거예요. 그 이자 비용을
자본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물을 다 짓지 않으면 뭘로 정리하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정리하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건물이 완공이 되면 건설 중인 자산을 몽땅 다 대체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오시고 10월 17일로 오세요.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요거 지워지고요. 아니면 얘는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세요. 그러면 여기 위에 거 복사 안 됩니다. 자, 3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우리은행이네요. 금융거래처 걸어주셔야죠. 우리은행 이렇게 걸어주시고 마우스로 300만 원. 여기 메뉴가 보이는 게 별로 안 좋다. 적요나 이런 게 복사되는 게 싫다. 그러면 마우스로 움직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3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300만 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10월 19일 매출처 광호상회 주식회사의 외상대금 중 300만 원은 보통예금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자, 300만 원이 입금이 됐대요. 잔액 160만 원은 동점이 발행한 당좌수표로 회수했다. 자, 동점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처.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는 현금. 그렇죠. 그럼 일반 전표 10월 19일로 오시고요. 차변에 받은 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예금으로 돈 들어왔죠? 우리은행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300만 원 들어왔고요. 현금 들어왔죠? 현금 얼마 들어왔어요? 160만 원. 그러면 외상대금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광호상에 걸어주시고요. 금액은 460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차변에 현금, 대변에 외상매출금. 이거를 차변에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입금, 현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차변, 대변 하나의 전표로 완성했습니다. 세 번째, 10월 20일 단기차입금에 이자 비용 120만 원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세액 18만 4천 원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아,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줬네요. 그죠? 이자를 주면서 이자소득세를 냈네요. 자, 이자소득세는 우리 회사가 갖는 게 아니라 나중에 국세청에 그쵸? 납부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뭘로 정리해 놓죠? 잠시 보관해 놓는 예수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 20일 차변에 이자 비용 갑니다. 이자 비용 120만 원, 대변에 예수금 18만 4천 원, 대변에 뭘로 줬어요? 아, 현금. 네, 현금으로 줬습니다. 100만 6천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네요. 원천징수세액을 예수금으로 정리하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의 포인트를 잡아서 분개를 하시면 좀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10월 23일 임대인 대성빌딩에 대한 9월 30일에 미지급된 임차료, 미지급된 임차료, 미지급금으로 해놨었겠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기압수표를 인출하여 지급하다. 자,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지급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현금이 나갈까요? 보통예금이 줄어들까요? 보통예금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예금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9월 30일자 전표 한번 볼까요? 자, 9월 30일 전표 한번 봅시다. 제가 아까 미지급금으로 해놨을 거라 그랬죠?
예, 역시 미지급금으로 했고 거래처는 대성빌딩으로 걸려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을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급한 거죠. 10월 23일 차변에 미지급금 대성빌딩 걸어주시고요. 좀 전에 저는 복사해 갖고 왔어요. 300만원 치시면 됩니다. 자, 대변에 보통예금. 어느 은행? 하나은행이네요. 이번에는. 여러분 금융거래처 잘 보고 입력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차변에 미지급금 대성빌딩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 하나은행 300만원씩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 10월 25일 신주, 보통주, 천주, 액면가 5,000원, 한 주당 4,900원에 할인 발행하고 납입금 전액을 보통예금 하나은행 계좌에 예입하다. 5,000원짜리 주식을 4,900원 할인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100원만큼의 차액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 혹시 주식을 발행하면서 할증 발행이 있는지를 보시고 오셔야 돼요. 입력하기 전에 자, 전체 메뉴 합계잔액시산표 열겠습니다. 10월 25일자로 자본 쪽으로 오세요. 자본에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 초과금이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 5천만 원 중 할인 발행하는 금액만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즉 상계 처리해 줘야 돼요. 할인 발행한 거 따로 주식 발행 초과금 따로 이렇게 할증 발행한 거랑 할인 발행한 거랑 상계 처리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을 갖다 쓰셔야 됩니다. 일반 전표에 오셔서 10월 25일자로 열어주시고요. 자, 대변에 자본금을 먼저 갈까요? 차변부터 오셔도 됩니다. 왜? 4,900원 받았잖아요. 보통예금 걸어주시고요. 하나은행 걸어주시고 계산기 누르겠습니다. 천주 곱하기 D입니다. 4,900원. 그러니까 490만 원이네요. 대변에 자본금 갑니다. 보통주 자본금입니다. 천주 곱하기 5,000원이죠. 액면가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 그러면 10만 원만큼의 차익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인데 합계잔액시산표에 보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그만큼 줄이겠습니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해서 10만 원 상계 처리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식 발행 초과금을 상계 처리하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항상 주식을 할인 발행하든 주식이 할증 발행하든 자본에 가서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아니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걸 먼저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를 이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의 5문항을 모두 풀어봤고요. 1번 문제부터 3번 문제까지 몽땅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